누가 이거를 90만 원에 올려. 그 밑에 댓글이 한 200 몇십 개가 달린 거야. 너 리셀해? 너 혹시 리셀러야? 네. 근데 간간히 솔드아웃이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오, 돈이 되네 이게. 비주류 경제와 스니커즈 편 비사이드의 이야기는 바로 리셀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스니커헤드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되게 언더그라운드의 그런 시장을 주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 리셀 플랫폼일 것 같은데요. 어느새 조단위 대기업들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시장을 한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신발 리셀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있기 전에는 스니커헤드들은 신발 리셀을 어떻게 했나요? 나우누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나우누리. 핸드폰 번호 주고받고 네. 중고거래 직접 만나서 보통은 지하철역, 중고거래는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 개찰구를 나오지 않고 합니다. 왜냐면 개찰구를 끊고 나오면 돈이 나니까. 교통비에 쳤네요. 네, 교통비를 네.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티켓을 좀 주고 끊기 전에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네.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네. 실제로도 뭐 개인 간의 거래니까 가품, 뭐 상태 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고 저도 뭐 당해본 적도 있고 당해본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짝퉁이나 이런 거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짭은 너무 많아서 네. 제일 짜증났던 거는 네. 신발을 딱 열고 보잖아요. 저도 네. 나름 볼 수 쓱 있고 봐요. 딱 네. 봐요. 맞아. 네. 그걸 딱 넣고 네. 감사하게 돈 주고 집에 온단 왔는데. 말이죠. 네. 반대쪽이 가짜인 거예요. 대박. 그러면은 가품을 한 켤레를 사서 정품이랑 반을 섞는 거죠. 섞는 거네요. 아마 굉장히 많은 스니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가품을 열잖아요. 네. 냄새로 맞출 수 있어요. 냄새? 네, 가품은 냄새가 달라요. 그래요? 특유의 본드 냄새가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다르니까 네. 당연히 본드 냄새가 다르고 네. 그래서 유튜브에 정가품 냄새 영어로 치면은 되게 많아요. 콘텐츠 눈 가리고 가품, 정품 이거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쉬워요. 그리고 네. 되게 쉬워요. 쉬워요? 네. 그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 한 번만 알려주면 다 알아요. 네. 와디님도 냄새로 맞출 수 있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때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지금은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는 당연히 없고요. 네. 그렇죠. 그때 가격은 그냥 여러 매물을 내가 비교해 보는 거죠. 올라온 것들. 네, 그러면은 사실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죠. 왜냐면은 A라는 사람이 35만 원에 팔고 B라는 사람이 34만 원에 팔고 C라는 사람이 34만 5천 원에 팔면 34가 제일 싸네 하고 그걸 사면 되는 건데 네. 중고가 애매한 거예요. 몇 번 신었던 거? 상태는 10분의 7입니다. 10분의 7을 누가 매겼냐? 내가 매긴 거야. 가면은 막 다 달아서 하얀 게 나오는데 나한테는 이게 7인 거야. 가서 이제 상태가 왜래요? 그러면은 또 험악한 얼굴면서 왜요? 이러면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돈을 주고 온다든지 그런 상태 사기도 많이 있고. 가격 시세 조정을 할 수도 있나요 혹시? 단합?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생각도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쉬운 일인 거죠. 두세 명만 게시판에 글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최근 글 한 3개 정도만 가격 그쵸? 맞추면 네, 그리고 뭐 다 매입한 다음에 판매하려 너무 쉽죠. 네. 시장이 작으니까 그만큼 근데 그 공들인 만큼 살려는 사람도 없죠. 네. 네. 야 이게 40이 됐어? 안 사야지 하고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로우한 맛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옛날에는 그런 거를 사고 팔고 할 때에 돈 생각을 그러니까 투자 이런 개념은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그때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리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류로 편입된 시기를 대략 어느쯤으로 제가 아까 보세요? 말씀드린 2015년? 그 15년이 어떤 이유로 약간 그런 주류의 시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에어조던 맞네요. 15년이 맞습니다. 에어조던 1 30주년쯤 됐을 때여서 레이저로 된 막 제품들이 나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색깔의 막 조던 4 이런 것도 다 품절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광풍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라그먼트라는 그 브랜드 히로시의 프라그먼트랑 나이키랑 조던 1을 발매합니다. 빨간색이 앞에 검은색 토거든요. 그 빨간색만 프라그먼트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딱 바꿔요. 근데 거기 엉덩이에다가 번개 마크를 음각으로 딱 새깁니다. 뭐야 갖고 싶으니까 하다가 줄을 막 매장에서 추첨이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추첨권도 랜덤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에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추첨권을 배부합니다. 네. 200장.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바로 택시를 잡고 네. 가로수길로 가는 거죠. 200건의 네. 200장의 추천권을 위하여. 추천권을 네. 위해서 당첨도 아니고 주는 네. 것도 아니고. 네. 네. 갔는데 차가 막 막히는 거예요. 네. 추천권 받으러 온 차들이 네. 오토바이들이 막 가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신발을 보니까 누가 봐도 추천권 서로 사람들이에요. 서로 알아보겠네요. 저 신발은 저 사람이다. 저 신발은 아저씨 여기서 내려도 되죠? 내리세요 하고 뛰어. 돈 내고 막 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 군대처럼 줄을 세워요. 10명씩 쓰세요. 그러면 쫙쫙쫙쫙 막 보는 거. 나 200명 안에 들었나. 네. 200장 다 소진됐습니다. 그럼 뒤에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네. 돌아가고 아. 끝났대요 하면서 돌아가고 추첨은 내일 오전 11시 하겠습니다. 11시 아우. 가요.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네. 누가 이거를 90만 원에 올린 거예요. 트리거다. 네. 네. 14만 원인가 네. 90만 원 방아쇠다 올려서 방아쇠. 네. 그 밑에 댓글이 한 200 몇십 개가 달립니다. 너는 미쳤냐? 미친 사람이냐? 아. 뭐 네. 무슨 생각으로 지금 네. 너 신발이 뭐 너는 뭐 돈벌이 수단이야? 야, 순수했다. 맞아. 순수했다. 야. 너 리셀해? 너 혹시 리셀러야? 말이 돼? 그래서 제가 제 사이즈 당첨이 안 돼서 뭐 변명하고 막 사과문 올리고 네. 막 어우 험악했다. 그런데 네. 100만 원에 또 누가 올리고 네. 점점 그 가격으로 올리는 거예요. 90, 100, 어. 95, 뭐 85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간간히 솔드아웃이 뜨는 거예요. 팔려. 팔려. 네. 그리고 그게 해외 발매가 됐는데 해외 이제 이베이 시세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시세인 거예요. 그런 시절을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오, 돈이 된다. 돈이 되네 이게. 돈이 된다는 어떤 시그널이 정확하게 보이는. 매니아들에게는 확실하게 심어졌죠. 아, 그러면은 최근에 크림이나 혹은 솔드아웃 같은 리셀 플랫폼이 등장한 건 리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리셀 시장을 매니아 혹은 매니아인 척하는 커뮤니티에서 완전한 대중에게로 확장시킨 역할. 누구나. 네. 네. 스니커 유튜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유입되기 좋게 만들어요. 네. 살 수는 있으니까. 원래는 리뷰 해봤자 야 그거 살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했는데 어디서 났냐 저런 거는 막 이랬을 텐데 얼마가 됐든 살 수 있긴 해줄게. 편리하게. 네. 근데 회계사님한테 약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네이버가 크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약간 네이버의 황태자 혹은 네이버의 미래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크림이라는 기업에 네.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크림이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한 2,900억 정도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3,000억 가까이 자금을 모았고 그걸로 계속 이제 태우고 있거든요. 스타트업계에서는 태운다고 하잖아요. 네. 캐시를 이제 태워가면서 이제 막 거래량을 막 늘리고 있는데 제 본업은 이제 그런 스타트업의 어떤 장기적인 손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걸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제 업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크림을 이제 컨설팅 한다고 치고 장기적인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소설 삼아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1년 같은 경우는 리셀 시장이 한 7천억이라고 일단 모 이제 증권사의 이제 이건 예측이에요. 네. 애널리스트의 예측이어서 정확한 숫자는 절대 아닐 텐데 그리고 시장 점유율 크림이 한 70% 정도 가져간다라고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크림이 이 플랫폼에서 거래 금액을 얼마를 가져가고 거기서 수수료를 몇 %를 가져갔냐에 따라서 크림의 매출액이 정해지거든요. 네. 뭐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하기로는 한 25년쯤 되면은 리셀 시장은 한 2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7천억이지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한 25년까지 가보면 네. 크림이 한 지금처럼 점유율 한 70% 가져가면 거래 금액 한 2조 원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네. 그럼 거래 금액 여기서 2조 원짜리 팔면은 수수료는 지금도 야금야금 맨날 올리고 있으니까 네, 네. 한 12%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회사 매출액은 2,390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리셀 플랫폼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뭐가 들어가냐? 진가품 검증하는데 네. 와가지고 센터로 와서 네. 전문가들이 이게 이렇게 들춰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크림 혼자 하고 있냐? 크림도 해, 솔드아웃도 해, 머스트 트렌비 발란 명품 플랫폼도 해. 지금 모든 플랫폼들이 다 진품 가품 검증하는데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몸값이 계속 올라가. 옛날에는 최저임금만 줘도 됐는데 네. 명품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리셀 플랫폼도 많아지다 보니까 감정사들을 구하는 속도 대비 플랫폼이 늘어나는 속도 훨씬 커지다 보니까 검수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제가 예측한 거는 21년 재무제표만 보면 크림의 거래 금액 대비 대략적인 지급 수수료,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가 뭐 다른 것도 포함이긴 한데 대충 한 8% 정도 나와요. 네. 거래 금액 대비 8%를 진가품 검증하는데 쓴단 말이야? 네. 그러면 최소한 크림 수수료가 8%보다는 올라가야 되네. 그리고 그 8%를 최대한 억제해야겠네.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동화할 거다. 네.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자동화 할 거다는데 쉽진 않아요. 신발을 진가품 자동화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네, 냄새를 없어요? 못 맡잖아.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네. 공장이 다르면 디테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워낙에 다품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학습하기가 매년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제가 정말 희망적으로 예측한 게 영업이익이 4억이거든요. 거의 그냥 BEP 수준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왜 도대체 뭐 1,000억, 2,000억을 왜 투자하는 거야?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아마 네이버는 결국은 이 리셀 시장을 통해서 돈을 내가 막 뭐 몇천억씩 벌어가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포털, 이제 네. 플랫폼으로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주로 돈을 어디서 버냐면 광고 그리고 페이 이런 쪽에서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리셀 하다 보면 많이 방문해야 돼. 하나 살 거면 한 뭐 100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 100번 해야 되잖아요. 계속 찾아보고 눌러보고 하다 보면 광고도 클릭할 것이고 결제하면 네이버 페이로 당연히 결제할 거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또 수수료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크림의 어떤 유저들이 주로 20대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유저들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구매력도 부족하고 머릿수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40, 50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이제 G세대들은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양심의 타격이라든 이런 거 없고 이제 편하게 돈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오 해가지고 얻은 기회인데 돈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돈 버는데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네. 장기적으로 20대를 이 안에서 묶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와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크림이 리셀 시장 영역에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실 크림이 티켓 리셀 플랫폼인 티켓베이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연 영역으로의 좀 확대를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사실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기도 안 좋죠. 해요. 안 좋죠. 재훈이 봤을 때는 네. 이런 확장, 다 리셀 시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좋은데 티켓은 조금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인수했다는 기사를 보고 덕후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덕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덕후라는 커뮤니티에 갔더니 댓글이 다 욕이에요. 네. 풀미층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티켓을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아, 사람들을 공연 쪽에서는 풀미층 욕을 해요. 왜냐면 옛날 그 아직은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이 티켓 시장에는 남아 있는 거야. 공감이 확 되시죠? 아직은 지금 이 공연 시장이 2015년인 거야. 너 리셀러야? 그렇죠. 이 개팔렘, 이 우리 풀미층. 박효신 오빠 티켓에 너 지금 돈으로밖에 안 보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 예. 팬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팬심이. 그쵸. 팬심이 들어. 나는 네. 좀 줄 서서 지금 티켓 살라고 주는 건데 네. 감히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해?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다수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티켓 쪽은 앞으로도 좀 점점 더 이게 확장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티켓은 막기가 쉬워요. 신발은 막을 수 없는데 티켓은 본인 인증해서 네네. 들어올 때 그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수 있죠. 인증하면은 너 풀미충이네? 나가. 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네이버가 약간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이제 여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건은 조금 이제 어설프게 접근하지 않았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리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 리셀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상향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네. 약간 이제 크립토 시장이랑 약간 겹쳐 보이긴 했거든요. 아,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시장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스니커즈나 어떤 이런 명품 시장을 투자 시장으로 본다면 이 투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업앤다운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히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 훅 꺼지는데 주식은 근데 업앤다운 할 때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네. 기업이라는 어떤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과연 신발의 펀더멘털은 뭘까? 음. 스니커즈의 펀더멘털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신발의 펀더멘털은 나이키가 만듭니다. 갖고 싶은 마음, 상품의 종류, 양, 어떤 가격 이거 다 나이키가 만들거든요. 내 신발인데 그 펀더멘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이키한테 마케팅. 나이키가 만들. 그 시장은 지금 나이키가 만드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 외에 제 2차 거래 시장이 커진다?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걸 명품은 절대 손 놓고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건데? 내 건데 쟤네가 막 거래 금액 막 2조 3조에 막 영업이익 막 3천억 4천억 가져가네. 말도 안 돼. 네. 그냥 더 많이 만들자. 내년에 1.5배 만들자. 그러면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폭락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려면 결국은 그 상품의 희소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희소성은 누가 만든다? 나이키가 만든다. 그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이 위아래 플럭테이션을 통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스니커스뿐만 아니라 네. 시계, 가방, 티켓 그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네. 요소들이 많아지면 그 네. 위험성은 더 작아지면서 그만큼 신발 시장이 커지면서 다른 시장이 커지는 약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발은 너무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의 기업이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맘먹고 끄집어내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끄집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2차 시장이 커지는 거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명품 플랫폼도 마찬가지. 일단 크림을 중심으로 리셀 플랫폼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 밑에 있는 다른 그런 리셀 플랫폼들 간단하게 짚고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2강이라고 항상 꼽히는 게 솔드아웃인 것 같은데 사실 MAU로 따지면 크림의 4분의 1 정도라고요. 일반인 입장에서 크림이랑 솔드아웃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와디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고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해요. 조던 1 범고래를 사겠다. 네. 그러면 두 개 들어가 제 사이즈 가격 비교. 비교하고 그쵸. 저렴한 데 삽니다. 근데 지금은 결제 직전까지 눌러봐야 돼요. 왜냐면 솔드아웃은 배송료만 받고 크림은 수수료까지 받기 때문에 최종 결제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죠. 데서 구매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이 서로의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이 시장 자체를 네. 가위바를 힘들게 만들고 싹 있어요. 해주면서 네. 소비자들은 계속 좋은 그렇죠. 그렇죠. 경쟁은 소비자는- 소비자한테 네. 항상 좋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비교해서 싼 데서 산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쿠폰 경쟁해야 되고 맞아요. 뭐 더- 계속 카드 이벤트 하고 네. 뭐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무신사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그러니까 무신사 입장에서 아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안 할 수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결제 들어가고 광고 들어가고 젊은 층을 계속 붙잡아야 되니까. 네. 근데 무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냐면 내 고객들은 20대 남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네. 그 20대 남자가 리셀을 해? 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시장 주도권을 물리는 순간, 네. 넘기는 놓치면 안 순간 되죠. 안 할 수 없는 비즈니스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1년에 1.5조를 버는 영업이익 차원에서 네. 버는 회사고 무신사도 물론 잘 크는 회사긴 한데 영업이익 한 4,500억 버는 회사예요. 네. 근데 둘이 싸워서 만약에 둘 다 안 좋아.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체력이 떨어지는 거는 무신사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신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도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되 무신사가 갑자기 이걸 역전하기는 이 쩐의 전쟁이 되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후르츠 패밀리. 사실 저희 녹화 준비하기 전까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작진들은 다 알더라고요. 네. 와디님 아세요?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는 빈티지 저는 의류 구매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네. 찾기 어려운 신발은 저도 번개장터랑 프루츠 패밀리를 같이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후르츠 패밀리처럼 우린 니치한 마켓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거기는 그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근데 있을까요? 후르츠 패밀리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거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받았을 거거든요. 네. 투자를 받으면 현재 구조에서 머무를 수 없어요. 확장을 해야 돼. 음. 근데 문제는 그런 힙하게 시작했던 어떤 니치한 마켓, 힙하게 시작했던 마켓이 커졌을 때도 그 힙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후르츠 패밀리가 앞으로 어떻게 힙하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디님을 비롯한 스니커즈 씬에서 되게 관심 많고 이 문화를 막 언더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주도했던 스니커헤드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혹은 막 리셀이 되게 과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리셀러가 좋냐 싫냐 리셀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한창 논쟁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이야
내가 못 사면 리셀로 사는 게 뭐랄까 당연한 거라고 인식했는데 그때는 이 리셀러라고 네, 너 되팔렘 하면서 막 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네. 야 우리는 리셀러가 아니야 나는 리셀러가 아닌데 어디 나한테 리셀을 하라고 해 막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청학동을 가시라는 그래서 거의 없고 시장 경제에 순응하는. 이 시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팔짱 끼고 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때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스니커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제 소수에서 막 그렇게 토론하고 했던 그 시절의 문화랑 또 지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다르고 사실 지금 유입된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됐고 얼만데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저 절대 안 하는데 좀 더 알면 더 재밌는데 같이 즐기고 싶으니까. 그게 한국의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 스니커 씬이나 패션 씬에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한국을 대하는 것은 일본을 대하고 중국을 대하는 거 훨씬 하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사실 이런 문화가 약한 거가 중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뭐 14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나 50종 물려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재미없고 뭐랄까 한 급 낮은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냥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옛날에 막 요번에 조던 1 오지 실루엣이 복각되면서 바느질이 여기서 꺾이는데 여기서 꺾였네 막 이런 진짜 별것도 아니지만 약간 변태 같지만 그런 재미들 있잖아요. 디깅하는 재미가 있죠. 원래 슬램덩크 만화책에서는 한나 선배가 리복을 신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페니2 신고 나왔던데 이거 맞는 건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리복을 안 넣었죠? 그래서 나이키랑 컨버스까지는 라이센스 풀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한나 선배 때문에 리복까지 풀 필요가 있나? 막 이런 거 그냥 얘기하는 재미있는 우리만 재밌는 우리만 재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재밌는 계속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국도 스니커 문화나 이런 거를 점점 더 막 유튜브도 많이 만들고 기사도 내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그 돈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덕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긍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비주류 경제와 와디님이랑 스니커즈 얘기 진짜 원 없이 실컷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4시간 동안 했는데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